안녕하세요. 사회문화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 이수진입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수업할 건데요. 그 중에서 거시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은 사회 현상에서 사회 전체 덩어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는 어떻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기능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능론은 사회는 유기체와 같아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사회 전체의 질서와 유지, 안정, 존속을 위해서 맡은 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갈등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는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구조라서, 이런 식으로 설명 방식을 시작하게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갈등론에서 보고 있는 사회 모습에 대해서 그 이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등론 학자들은 기능론 학자들의 설명을 듣고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대요. 기능론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데, 생각해보면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잖아. 그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사회가 여러 사람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이 사회가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틀 지어져 있다는 건데, 어떻게 틀이 지어져 있냐면 여자와 남자, 흑인과 백인, 자본가와 근로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나뉘어져 있대요. 틀 지어져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대요. 지배계급은 보통 공장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본가 계급을 이야기하고요. 피지배계급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자본가한테 고용되어야 하는 노동자 계급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나뉘어져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 계급은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계급한테 많은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요. 공장 환경도 막 창문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시키고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게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게 틀지어져 있다고 설명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고요. 최저임금도 막 안 주고요. 막 부려먹어요. 이걸 당하고 살다가 피지배계급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저항을 하고요. 이런 저항 때문에 최저임금 올려달라 라고 저항을 했더니 결국에는 갈등이 이루어지고요. 지배계급은 최저임금을 안 올려주고 싶으니까 이런 싸움 끝에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사회 변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등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변동은 정말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이 썩은 사회를 없애주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저항은 이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고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저항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갈등, 최저임금을 올리네 마네 하고 벌어지는 갈등과 그로 인해서 차츰 올라가는 최저임금, 이 변동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정리하자면 이 썩은 사회 구조 안에서 갈등과 변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거고요. 이 썩은 사회 구조 하에서는 갈등과 변동은 항상 존재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사람들의 답변은 사회구조는 지배와 피지배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썩은 모습이고요. 이 안에서 항상 갈등과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제일 처음 만든 학자가 마르크스라는 학자예요. 1학기 때 아마 윤리와 사상 시간에 마르크스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마르크스는 우리 사회 모습이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고요. 이 사이에서 갈등 관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했던 전제부터 한번 보면요. 전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은 기본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나뉘어져 있고 희소가치,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다 가지지 못하는 돈,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자의 이익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지배, 피지배 둘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배는 어떻게든 피지배 계급한테서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입장 갈게요. 사회는 이런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 간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은 사회를 더욱더 진일보시키는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기능론이랑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갈등론은 이미 이 사회 자체가 썩었다고 보기 때문에 갈등과 변동을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기능론은 우리 사회가 유기체와 같아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해서 각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변동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봐요. 이 지점이 기능론과 갈등론에서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표에서 어느 부분이 기능론이고 어느 부분이 갈등론인지를 찾아볼 건데요. 잠깐 영상 끄고 요 문장들 읽어보면서 어디가 더 기능론을 비판하는 쪽인지 갈등론을 비판하는 쪽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쌤은 설명을 이어갈게요. 첫 번째 표가 기능론을 비판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갈등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기능론 같은 경우는 안정과 합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사회 변동, 사회 갈등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리고 기능론은 사회 질서와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현재 상태가 안 바뀌었으면 하잖아요.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 말은 이 현재 상태를 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들이 기능론을 되게 좋아해요. 현재 상태를 안 없애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론이 기능론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요. 기능론이 보기에 갈등론을 어떻게 비판하냐면 야, 갈등론 너네는 모든 부분들을 다 지배 피지배 관계로 설명하더라. 그런데 그래서 지배 사장과 근로자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그러니까 사장과 근로자가 사이좋게 지내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솔직히 사장은 바깥에서 일을 따오고 회의를 진행하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요. 근로자는 자기가 맡은 역할, 뭐 나사를 쫀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브로셔를 만든다든지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잘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 요소들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사이좋은 모습을 설명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장과 근로자 간의 협동, 안정, 질서, 조화,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가에서 몇 가지의 문장들이 기능론에 해당되는지 갈등론에 해당하는지 영상을 끄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보통 우리 그때 영화랑 축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사회 현상이 우리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 좋게 평가하면 기능론이고요. 아니다, 지배계급의 통치를 위한 수단이다
라고 나쁘게 평가하면 갈등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가부터 마까지 한번 영상 끄고 체크해 보세요. 선생님은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자, 가. 스포츠와 예능을 활성화하는 건 독재자한테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거 갈등론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나. 자, 지금 이 사회 자체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 모습을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구도로 파악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하니까 요거는 갈등론. 자, 다. 경영자한테 높은 성과급을 부여하는 건 그들이 그만큼 회사 성과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 현재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영자는 경영자 나름의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기능론. 라. 법은 지배계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나쁘게 평가하니까 갈등론. 마. 사회 구성 요소들은 갈등 상태에 있고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하는 거 갈등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능론, 갈등론 구분하는 거 연습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시적 관점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기능론, 갈등론 구분하는 거 연습을 잘 해와야 세 가지 관점이 안 헷갈리게 돼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이거 복습 열심히 잘 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